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풀고 싶다 6번째 시간입니다. 추석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바로 머지않아 또 시험이 있겠네요. 제가 시험을 보지 않는데도 마음이 급한 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어떤 문제로 시작해 볼까요? 일타쌍피 같은 문제풀이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문제입니다. 너무 쉬워서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정의에 관한 문제죠. 음, 제조,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고요. 또 제조, 수입한 화장품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이죠. 고용비누, 이 경우에는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하고 있지요. 자,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돼서 이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이 아닌 제조에 해당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음, 그 작년에 식약처에서 제시한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대한 교재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을 언급했습니다. 1회 시험 때는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지 않았었죠. 아, 지난 5월인가요? 6월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다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혼합 소분과 관련된 내용물의 범위, 또 원료의 범위에 대한 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정하고 있고요. 단 다음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가지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된 화장품, 즉 시중에 있는 샴푸나 판매되고 있는 샴푸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소분하면은 이건 맞춤형 화장품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해서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수입된 화장품, 비매품 같은 이러한 것들도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할 내용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 범위요. 이 원료 범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로 정하고 있죠. 화장품 안전기준 고시 규정에 따라서 별표일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 화장품의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전부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혼합에. 그리고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사용할 수 없죠. 다만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부연 설명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료에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원료의 경우 개인 맞춤형으로 추가되는 색소, 향, 기능성 원료 등이 해당되고요. 이를 위한 원료의 조합 또는 혼합 원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내용물과 원료의 최종 혼합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기심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 하나고요. 기심사 보고받은 조합이나 함량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문제는 피부 구조에 대한 문항이죠. 앞에 있는 두 개의 문항을 같이 겹쳐놨는데요. 첫 번째는 기저층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기저층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세포에 대해서 묻고 있죠. 각질 형성 세포와 색소 형성 세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케라티노사이트, 또 멜라노사이트라고 하죠. 또는 멜라닌 형성 세포라고도 합니다. 이미 니은 이 부분은 앞에 1회 시험에 나왔던 그런 용어들이죠. 그리고 기저층도 또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내고 싶었던 거는 각질 형성 세포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어서였는데요. 자, 각질 형성 세포와 색소 형성 세포가 기저층에서는 약 4대1에서 10대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문항은 유국층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었죠. 표피에서 가장 두꺼운 층이고 불규칙한 다각형 각질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또 세포벽이 변형된 데스모좀이라고 하는 세포 간 접합 구조를 통해 이웃세포와 연결되어 있고 또 세포 사이로 흐르는 림프핵을 통해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면역세포인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하는 층, 바로 유국층이죠. 표피에. 1회 시험에서 나왔던 그 문항들이었죠. 피부와 관련돼서는 세라마이드나 멜라노사이트, 멜라노점, 그리고 또 기저층, 기미, 또 카로틴, 헤모글로빈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는데요. 각질 형성세포, 각질층 이 부분과 제외된 것 중에 각질 형성세포에 대한 부분을 좀 문항으로 출제하고자 내보았습니다. 각질 형성세포에서 조금 더 알아본다면 기저층의 줄기세포로부터 세포 분열해서 유국, 과립층으로 이동하면서 분화 과정을 거쳐 각질층에 이르러서는 무엇이 될까요? 각질세포가 됩니다. 각질층은 약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구조물로서 수분 손실 방지, 외부 유해물질 침입을 막아주는 장벽 기능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장벽 기능 기억하시나요?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 아토피 용어가 변경됐죠. 피부장벽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바로 피부장벽,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입니다. 이거 기능을 회복시켜서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의 한 범주 중에 하나지요. 각질층은 이렇게 무액세포의 각질세포로 변환이 되면서 각질층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탈락이 됩니다. 계속해서 각질층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알맞는 말 넣어볼까요? 자, 무슨 과정일까요? 각질층에서 각질이 탈락하기까지의 과정, 바로 각화라고 하죠. 각화 과정. 표피의 기저층에서 발생하는 케라티노사이트, 각질 형성 세포죠. 케라티노사이트가 분열돼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가장 위층인 각질층으로 밀려 올라감에 따라 형태와 작용이 단계적으로 바뀌게 되며 이 과정은 보통 28일 정도 걸리게 되죠. 이런 각화 주기라고 하는데요. 노화 과정에 따라 주기는 길어지게 되죠. 각질층은 단백질이 풍부한 각질세포와 또 세라마이드, 자유지방산, 콜레스테롤과 같은 다양한 지질로 이루어진 세포 간 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질세포와 세포 간 지질이죠. 각질층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각질질의 주성분 케라틴 단백질, 또 58%, 지질이 11%, 주성분은 세라마이드고요. 그리고 천연 보습인자가 약 38%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문제는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에 대한 문제입니다.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는 그 네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각질 형성 세포 그리고 또 색소 형성 세포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에 문항으로 출제를 해 보았는데요. 감각신경세포인 바로 머켈세포이죠. 인지세포라고도 하죠. 촉각을 감지하는 촉각세포로 신경자극을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털이 있는 피부뿐만 아니고 털이 없는 손바닥, 발바닥, 입술, 코 부위, 생식기 등의 존재를 하는 세포, 머켈세포입니다. 두 번째는 랑게르한스 세포죠. 유국층의 방추형의 별 모양의 세포돌기를 가진 수지상 세포이고요.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면역 기능 하면 바로 랑게르한스 나와야 하고요.
또 표피진피의 구강점막, 식도, 생식기 점막, 중증 편막상 등등등에서 분포합니다. 외부의 이물질이나 박테리아, 특히 외부의 항원을 면역 담당인 림프구로 전달하는 항원 전달 세포로 항원이 감지되면 세포성 면역을 유발하게 됩니다. 멜라닌 형성세포, 멜라노사이트는 워낙 많이 출제가 됐던 그런 관련된 부분이어서 여기서는 한 가지만 더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멜라닌이 완성되는 단계. 자, 멜라닌 소체에 티로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티로시나아제라는 단백질 효소에 의해서 도파가 됩니다. 도파가 되고 다시 티로시나아제 단백질 효소에 의해서 도파키논이 되고요. 이것이 멜라닌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멜라닌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유멜라닌, 흑색을 띠는 유멜라닌과 적색을 띠는 페오멜라닌,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멜라닌 나온 김에 하나 더 살펴볼게요.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미백과 관련된 두 가지 범위가 있죠.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서 기미, 중국계 생성 억제함으로써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것, 또 이미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옅게 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 두 가지가 있죠. 기미는 1회 시험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 주근깨가 또 있죠. 주근깨는 흰살결을 지닌 사람들에게 매우 쉽게 볼 수 있는 멜라닌 세포가 농축된 반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근깨에 많은 수의 멜라닌 세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멜라닌 소체가 과다 생성된 멜라닌 세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케라틴 세포로 불리우는 바깥 피부 세포들의 색을 바꾸어 버리면서 이것이 바로 주근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근깨 역시 햇볕, 특히 UVB 광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돼서 멜라닌 생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때 주근깨가 더욱더 어둡게 되어 더 잘 보이게 되니까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모발에 대한 문제 한번 내봤는데요. 이 모발과 관련된 시험 문제 출제가 제1회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피질, 또 휴지기, 모모세포 이렇게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모발에 대한 결합과 연결된 문항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자, 모발 내 14에서 18% 함유하고 있고 모발의 가소성이라는 특이한 성질을 통해서 모발의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성분, 바로 시스틴인데요. 또 이 시스틴 결합이라는 것은 모발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시스틴 2분자가 결합한 모발의 결합입니다. 환원제에서 절단되며 산화제에서 재결합하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이러한 원리를 산화환원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모발에 그 웨이브를 주거나 또 스트레이트 퍼머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원리이죠. 또 다른 결합이 하나 있죠. 모발의 결합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간의 중축합 과정으로 물이 제거되고 공유결합되는 화학결합을 일컫는다. 굉장히 주가 되는 모발의 굉장히 중요한 결합인데요. 모발 단백질 분자의 주축을 이루는 이러한 결합, 바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화학적으로 저항성이 있는 결합으로 과열화 또는 열작업으로 절단되기도 하지요. 자, 모발의 결합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스틴 결합과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 외에도 또 염결합 형태가 있고 또 수소결합 이런 것들이 있죠. 조금 더 보면은 자, 다음과 같은 것이 모발의 구조죠. 모피질이 문제가 나왔죠. 이제 모표피나 모수질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모표피는 모발의 최외층으로서 모피질을 보호하고 있지요. 모표피는 크게 세 가지의 층으로 또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에피큐티클, 또 엑소큐티클, 또 엔도큐티클, 최바깥층부터 이렇게 안쪽까지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피큐티클은
A층, 높은 시스팅을 가진 저항층이고 엑소큐티클은 B층이라 하고요. 또 상표피의 15%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피 구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스틴 성분이 부드러운 케라틴 층입니다. 엔도큐티클 내표피라고 하는 건데요. 목표피성 세포의 3%를 차지하고요. 기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시스틴 함량이 가장 낮게 구성되어 있다. 자, 시스틴, 여기도 시스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같이 좀 기억하실게요. 오늘은 피부와 모발에 대한 문항을 좀 다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이제 추석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죠. 추석 명절 잘 쉬시고요. 그래도 너무 또 늘어지면 안 되시죠? 긴장 놓지 마시고요. 조금 힘내서 시험 때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